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의 동반자 여의도 정림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또한 오늘 드릴 정보는 바로 택시법인 기사에게 이제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 원을 지급한다. 이거에 대한 또 오해들이 많고요.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 대상은요, 법인 택시 기사님들, 또한 그 가족들, 그 지인들, 플러스 법인 택시 기사이면서 소상공인이신 분들.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팩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희망회복자금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법인 택시 기사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 신청해서 80만 원 받고 나머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겠고, 나머지 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상이 아니신 분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보실 필요 없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8월 3일부터 정부가 8월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이제는 공문 내려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매출이 감소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얼마요? 80만 원의 소득 안정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 여기서 정리해 드릴 거, 많은 분들이 8월 3일부터 이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80만 원 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준다는 게 아니라 8월 3일에 나왔던 거는 사업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급은요 8월 말에 됩니다. 그때 이제 국민재난지원금이라든지 희망회복자금 지원하면서 그때 같이 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게시판 가보면은 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줘야지, 왜 법인 택시 기사님한테 먼저 주느냐고서 막 법인 택시 기사님들 막 욕하는 게 막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팩트는 뭐냐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8월 3일부터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대 오해 말아주셔야 돼요. 가지고 막 정부 욕도 하고 법인 택시 기사님도 막 뭐라 하고 잘못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절대 남을 미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뭐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왜 자꾸 잘못된 정보로 왜 비판하고 그럽니까?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게 8월 3일부터 공표가 나와서 오해입니다. 이거 8월 지급 80만 원 지급 8월 말에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8월 말에 시작되는 거지 먼저 주지 않는다. 이거는 사업이 시작합니다 라고 8월 3일부터 사업 시작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급이 아니에요. 정리해 드렸죠. 자, 그래서 동사업은요, 이 소득 안정자금 주는 거요, 이거는요 일단 2020년 10월에 1차 줬었고요, 1월에 2차 줬었고 4월에 3차 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4차 지원이죠. 자, 지원 대상 중요합니다. 매출이 감소된 택시 법인 소속된 운전기사입니다.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예요. 자,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1년도 6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21년도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해야 되고요. 또한 공문이 나왔던 8월 3일 기준으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 기준이 맞춰야 되고요.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해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을 인정하겠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휴가라든지 아니면 이직 등의 이유로 쉬었던 날이 7일 이내라면 근속기간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된
이런 그때 확인됐던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뭐예요?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1, 2, 3차 때 봐주셨던 분들 있죠?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님들 똑같이 택시법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때 받았었던 분들. 근데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지자체 단체에, 자치단체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 형식이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매출액이 감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액이 감소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나오네요. 자, 기존에 1, 2, 3차 지원 받으신 분들, 이제 법인 택시 기사님들 다 기억하시죠? 그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4차 때, 이번에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별표 3개 드립니다. 다시 작성하셔서 회사에다가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이미 뭐 소문 다 났을 거니까 잘 하실 거라고 봐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 기한은요, 광역자치단체 누리집,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 형식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 공고 나온 걸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 안정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에서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 한대요? 8월 말에는 지급 시작하여 이거예요. 먼저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말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법인 택시 기사님들한테 먼저 저소득층한테 먼저 주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8월 말에 지급을 시작해서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써져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자, 요거 정리하죠. 8만 명에게 이제 80만 원 주는 거. 일반 택시 기사입니다. 법인 택시 운전사가 바로 일반 택시 기사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준다는 거. 많이 물어보세요. 개인 택시 주냐? 요번에 해당되지 않아요. 개인 택시는 희망회복자금 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럼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은 사업 주체는요, 이제는 뭐 광역자치단체고요. 자, 요건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무요건, 조건 다 설명드렸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치단체 공문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요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서울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서울시 기준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문. 자, 이게 이제 서울시 공문입니다, 여러분. 예, 서울시 공문인데 제가 이제 다운로드를 했어요. 서울시 들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같은 얘기를 해서 중복된 얘기는 넘어가고요. 자, 같은 얘기죠.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고요. 근속 요건 7일이죠. 휴일을 포함한 여길 기준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자, 이런 분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중요하죠. 신청 방법 들어갑니다. 아까 했던 얘기지만 좀 다른 부분, 좀 구체적인 게 있어요. 자,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뭐예요? 운수 종사자 택시 회사로 지원금 신청하셔야 됩니다. 택시 회사 쪽으로. 그죠? 13일까지. 자, 신청서 취합해서 제출해요. 누가? 회사가 택시 조합. 그런 다음에 조합이 서울시 쪽으로. 이거 서울시 공문입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법인 택시죠. 이건 뭐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 지자체 누리집 가보시면 다 나와요. 홈페이지 가보면.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8월 24일까지 이제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운수 종사자들에게 추석 전까지 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8월 3일이라고 막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8월 3일에 뭐 법인 택시 기사한테 80만 원 준대더라. 오해입니다. 오해. 절대 아니에요. 스케줄 보세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8월 3일에 준다는 게 아니라 추석 전에 들어갑니다. 먼저 지급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스케줄 다시 한번 정리해. 이게 팩트라는 거 정리해 드리고요. 자, 지급 시기
행정 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이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복수급 배제. 이거 많이들 모르셔서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뭐 한대요? 중복수급 불가. 별표 5개. 자, 중복수급 안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이 뭐예요? 이번에 주는 거. 이번에 중기부에서 주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액이 얼마야?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중복수급 안 된대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자, 제가 이제는 법인 택시 기사예요. 그러면서 투잡으로 뭔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타버리면 80만원짜리 받아버리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겁나 큰데? 금액이 큰데요? 이거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중복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요, 만약에 제가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 중복수급 못 들어가겠죠. 근데 스케줄을 보면은요, 제가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디테일한 걸 알려드리잖아요. 자, 스케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요 신청서가 참 애매해요. 보세요. 8월 3일부터 13일 신청서 쓰죠. 그런데 희망회복자금이 17일날 8월 17일날 지급이 되죠. 그죠? 8월 17일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요, 희망회복자금을 미리 받으시는 분들은 희망회복자금을 미리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희망회복자금을 미리 받았을 겁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됐었던 분들, 그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중복수급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80만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먼저냐? 접수는 얘가 먼저예요. 그죠? 80만원 받는 게 접수는 얘가 먼저지만 지급은 누가 먼저예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하시는 분들, 법인 택시도 하시면서 이제 투잡으로, 아니면은 뭐 법인 택시가 투잡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도 되면서 이 법인 택시 기사님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법인 택시 지원금 80만원은 접수는 미리 하지만, 접수는 미리 들어가겠지만은 돈을 받는 거는 희망회복자금이 먼저 받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분들은 뭐예요? 어차피 80만원 중복수급이 안 될 겁니다. 왜? 나중에 토해내게끔 돼 있어요.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 조치합니다. 써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청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눈에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희망회복자금을 내가 받아야 됨에 불구하고 못 받은 거야. 근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크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못 받았어요. 일단 난 받아야 되는데, 난 받을 대상인 것 같은데 못 받았어. 그럼 이 신청이 진짜 한 9월이나 10월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이걸 받아버린 거야. 그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복수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요게 좀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중복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래요. 요거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번에. 이거. 예. 근데 나는 뭐 어차피 법인 택시 기사만 있어. 잡이 하나야. 난 어차피 소상공인 아니야. 그럼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법인 택시 기사님 하시면서 소상공인도 같이 하시는 분들. 예. 소상공인 장사도 같이 하시는 분들.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사례가 많을걸요. 와이프 이름으로 물론 사업을 하지만은 뭐 개인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 사업은 그러니까 장사를 와이프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내 이름으로 냈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사업장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 있던 분들이라든지, 이거 중복수급이 되죠. 그래서 요거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냥 절차상 잘 보세요. 절차상 일단 접수를 먼저 받죠. 이거 점수 받죠. 그리고 난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죠? 뭐 100만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200만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난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나는 이미 접수를 해놓은 상태야. 그럼 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을 받았어.
근데 이거는 절차대로 들어가겠죠? 절차대로 가겠죠? 그럼 이때 준대요. 그러면 이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지급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복 지급이 될 거예요. 근데 고의가 나한테 있었냐 이거죠, 고의가.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고의성이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이런 분들은 이제 중복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나는 희망회복자금 가만히 앉았는데 신속 지급 대상이 돼갖고 난 받은 거야. 그냥 난 가만히 있었는데 받았는데 나는 이거 이미 신청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석 전에 이것도 나와버리는 거야. 80만 원도.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땡큐죠. 예, 그거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참 영상에서 대놓고 말씀 못 드리겠다. 예, 이게 과연 부정수급이겠느냐? 이게 부정수급인가요? 나한테 고의성이 없는데? 이거는 뭐 아무튼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금액을 환수당한다. 5배에 해당하는 제재금 부과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운전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고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건 잘 알아서 개인이 잘 판단하십시오. 개인이 잘 판단해 주세요. 자,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중복수급이 안 된다는 거. 자,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절대 위조하시면 안 된다. 서로 위조 변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형사죠, 형사. 이거는 굉장히 형사예요. 보세요. 고발 조치 당하죠. 형법. 어우, 무섭죠. 고발 조치 당합니다. 부정수급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게 서울시 소재의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서울시 공문이잖아요. 경기도이신 분들은 이제 경기도 가서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타 지자체와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과 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것도 한번 참고사항 볼까요? 자,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송 종사자 관리 시스템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신청인의 지급 부지급 통보 불복되는 경우, 이거 불복하는 경우, 그죠? 이의 신청 들어가는 거죠.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기간 만료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근무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봐서 부지급 통보 받았어요. 8월 25일에 이의 신청이 26일, 뭐 4일이 공휴일이므로 6월까지 가능, 9월 6일까지 가능해야 되더라. 뭐 그건 뭐 그러니까 이의 신청한다는 얘기네요. 예, 이의 신청이 10일 이내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요 번호, 서울시 택시정책과 요 번호입니다. 02-2133-2317 연락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서울시인 경우 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빠르게, 너무 느리면 또 지루하실까봐 제가 조금 약간 속도 텐션을 올려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당하신 분들은 받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해 말아야 될 거, 법인택시 기사님들한테 먼저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거 절대 오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거 꼭 사실 꼭 알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러분,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꼭 여러분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